The Quiet American by Graham Greene. 인도차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정치적 이념과 정치기구 앞에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지고 비인간화되는가를 그린 미국 소설. 파일은 프랑스군이 베트남 게릴라들과 맞서 싸우는 사이공으로 신비한 임무를 띠고 워싱턴에 파견된 용감한 젊은 이상주의자이다. 젊은 파일의 선의의 정책이 유혈사태로 번지자 노련하고 냉소적인 영국 기자인 파울러는 관찰자로서 안전하게 옆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폴러의 개입 동기는 경찰과 자신 모두에게 의심스럽다. 파일이 파울러의 아름다운 베트남 정보를 훔쳤기 때문이다. 64. To the Lighthouse by Virginia Woolf.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등대로 1927년 발표되어 문단과 대중 모두에게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저자의 작품 가운데 가장 자전적인 소설로도 꼽힌다. 위압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지낸 유년 시절 저자가 느꼈던 가족관계 내부의 제국주의적 폭력성에 대한 적개심과 그럼에도 아름답고 아련한 그 시절의 깊은 향수를 오롯이 담아냈다. 자신이 기억을 밑거름 삼아 그려낸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자의 작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 작품은 등대가 바라다 보이는 작은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인물의 속마음이라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대신 여러 등장인물의 시점을 번갈아 서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기분 변화와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이 양상을 민감하게 포착해냈다. 젊은 세대 여성 예술가로서 저자가 고민해온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자 나름의 해법을 들려준다. 63. Blood, Love Trilogy No.1 by Toni Morrison.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살아있는 미국 문학의 데모 토니 모리슨의 대표작 빌러비드. 미국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흑인 문제를 노예제에서부터 현대 인종차별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뤄온 저자는 이 작품에서 여성 노예의 초점을 맞춰 노예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폭력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성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적 억압과 모성애의 박탈까지 겪어야 했던 한 흑인 여성이 노예라는 운명이 대물림을 끊기 위해 딸을 죽인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흑인들의 참혹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박탈당한 모성애를 되찾은 동학노예의 과격하고 뒤틀린 사랑과 그로 인한 자기 파괴를 보여준다. 62. Spring Snow, A Sea of Melody No.1 by 유키오 미시마. 메이지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다이쇼 시대가 시작된 1912년 마스가의 후작가의 후예자 기요아키는 빼어난 미모로 주위의 선망을 받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탐미적 몽상가이다. 그는 아야쿠라 백작의 딸 사토코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냉담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사토코와 황족의 결혼이 결정되자 기요아키는 뒤늦게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사토코를 유혹해 금지된 관계에 빠져든다. 기요아키와 반대로 냉철하고 이지적인 그의 친구 하나는 배우에서 은밀히 그들을 돕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압박이 더해간다. 마침내 기요아키와 사토코가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폭발하듯 파국이 닥쳐오고 이루지 못한 생의 집념은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가며 혼다는 그 모든 것의 목격자로 남겨진다. 풍요의 바다 한권 복루는 왕조풍 로맨스의 분위기를 차용한 고전적 드라마이다. 주인공 기요아키와 사토코를 비롯해 주요 인물들은 전부 지체 높은 신분으로 설정되었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 모두 실제보다 이상화되어 꿈처럼 현란하고 몽롱한 분위기를 띈다. 사토코의 연심을 외면하던 기요아키는 사토코가 황족의 약혼자가 되어 보면서는 안 될 금기가 되자 비로소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 이 무모한 사랑은 황가에 대한 반역으로서 부모 세대에 대한 반항으로서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각오로서 질주하다 예정된 최후를 맞아 봄눈처럼 쓰러진다. 61. The Complete Stories by Franz Kafka. 변신 형벌군락에서 황과 아티스트 등 고전 이야기부터 카프카의 문학 집행자인 맥스 브로드가 카프카 사후 발표한 단편과 단편까지 카프카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다. 그의 3편의 소설을 제외하고 카프카의 이야기 작품 전체가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60. The Alchemist by Paulo Coelho. 1987년 출간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2천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청년 산티아고가 만물에 깃들인 영혼이 언어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음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언하고 진정 자기 자신의 꿈과 대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신부가 되기 위해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을 공부한 산티아고는 어느 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돌아다니기 위해 양치기가 되어 길을 떠난다. 그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것.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늙은 왕의 말과 그가 건네준 두 개의 보석을 표지로 사마 기약 없는 여정에 뛰어든 그는 집시여인 늙은 왕, 도덕 화학자, 낙타머리꾼, 아름다운 연인 파티마, 절대적인 사막의 침묵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마침내 연금술사를 만나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된다. 59. The End of the Affair by Graham Greene. 이것은 사랑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증오의 기록이다. 라고 모리스 벤드릭스는 이 책의 첫 구절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일즈와의 불륜에 대한 회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증오이다. 사라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벤드릭스는 강박적인 사랑에서 애증으로의 방향을 되돌림으로써 그의 정률의 끈기를 쫓아내려고 한다. 처음에 그는 세로와 그녀의 남편 헨리를 싫어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 관점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벤드릭스의 증오는 그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느끼지만 마침내 그의 존재가 인식되는 신으로 옮겨간다. 58. Under the Volcano by Malcolm Lowry. 20세기적 가치들의 질문을 던지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자리매김한 웰컴 라우리의 작품 화산 아래서 모던 라이브러리가 1998년에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영문소설 100선 중 11위로 선정되고 존 휴스턴 감독에 의해 동명이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소재로 하니 작품은 10년에 걸쳐 완성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1년에 단 한 번 죽은 자들의 영혼이 현세에 머무른다는 멕시코의 축일 죽은 자의 날 12시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다.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 멕시코 사회의 비극적인 상황과 스페인 내전으로 위기에 빠진 유럽의 모습까지 그려냈다. 20세기라는 거대한 시대 앞에 무력했지만 투쟁했다는 알코올 중독자의 초현실적인 하루를 엿볼 수 있다. 57. Invisible Man by Ralph Ellison.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렐프 앨리슨의 데뷔작 보이지 않는 인간 제한권. 작가의 유일한 장편소설인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그를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생생한 흑인의 목소리로 흑인이 고통을 그려내면서 소외받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성찰한다. 미국 흑인의 삶을 강렬한 감정으로 투시하고 있는 이 소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처지의 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간됨을 주장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고뇌를 파헤치고 인간 개인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는 힘에 도전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주장한다. 56. The Martian Chronicles by Ray Bradbury. 일생머나먼 별을 향한 인류의 상상력을 노래한 작가 브래드버리의 화성 연대기는 지구인의 화성 탐사와 두 행성 종족 간의 충돌과 교감, 행성 간 이주, 그리고 멸망의 과정을 장대하게 그린 한 편의 서정적인 서사시와 같다. 화씨 451과 더불어 문명 비판서의 고전으로도 꼽히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원주민 문명의 파괴와 폭력이 따랐던 미국 이민의 역사에 담긴 의미를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찰하면서 상호 문명의 존중, 타자에 대한 이해, 정신문화의 가치를 역설한다. 시대가 흘러도 전혀 퇴색되지 않고 고전의 가치를 발하는 이 작품은 2008년 화성 탐사 로봇 피닉스호의 디지털 사본 형태로 실려서 화성에 착륙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200년 후 화성에서 제 책이 읽힐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기가 없는 죽은 화성에 있을 것입니다. 밤늦게 손전등을 들고 어떤 어린 소년이 이불 속에 숨어들어 화성의 화성연대기를 읽을 것입니다. 레이 브래드버리. 55. On the Road by Jack Kerouac. 비트 문학의 선구자인 잭 캐럭의 소설길 위에서 제한권. 미국 서부 및 멕시코를 횡단한 체험을 토대로 쓴 이 작품으로 무명이었던 잭 캐루악은 소위 비트 세대를 주도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즉흥적인 문체 역동하는 재주와 만보의 리듬, 열정적인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 작품은 당시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젊은 작가 셀 파라다이스는
아내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태양 같은 정열을 지닌 청년딘. 모리아트에게 자극을 받아 뉴욕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여행을 계획한다. 네 차례에 걸쳐 덴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멕시코시티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미 대륙을 히치하이크로 횡단하며 길 위의 삶에 도취되는데 셀과 디는 일상에서 벗어나 젊음과 자유를 만끽하고 짧지만 강렬한 만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 여정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풍경,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매혹적인 재즈 리듬이 펼쳐진다. 1957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당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 길 위로 나서게 했다. 54. A Fair with Arms. 바이오니스 헤밍웨이. 전쟁의 허무함과 고전적인 비련을 그 테마로 한 전쟁 문학의 대표작.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전선의 의용군으로 종군한 군의관 프레데릭 헨리와 영국인 지원 간호원 캐더린 바클리와의 열렬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Set against the looming horrors of the battlefield, the weary, demoralized men. Marching in the rain during the German attack on Capoeiro, the profound struggle between loyalty and desertion is gripping semi-autobiographical war. Captures the harsh realities of war and the pain of lovers caught in it. Sweep. Ernest Hemingway famously said that he wrote his ending to a farewell to arms 39 times to get the words right. 53. Of Human Bondage. By Somerset Maugham. 인간의 굴레는 영국 작가 서머신 몬의 90여 년생애에서 가장 뛰어난 대표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대하장편 소설은 서머신 몬이 고독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과 탐미주의적 인생관을 확립하기까지 그 정신적 성숙의 발자취를 더듬은 자전적인 소설이다. 따라서 주인공 필립 캐리에게는 작자 자신의 체험이 짙게 있다. 작가 서머신 몬은 이렇게 말한다. 이 작품은 자서전이 아니라 자전적인 소설이다. 사실과 호가 모두 하나로 되어 있다. 감정은 나 자신의 것이지만 사건은 실제와 꼭 들어맞진 않으며 어떤 것은 친한 사람들이 겪은 것을 주인공에게 옮겨온 것이다. 주인공 필립은 9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엄격한 목사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준 뒤 불편한 한쪽 다리 때문에 온갖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란다. 청년이 되어서는 여자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인생이란 무의미하며 사랑과 죽음 또한 무의미할 뿐이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결국 필립은 소박하며 순정적인 여성 셀리와 결혼하여 시골 의사로 정착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제서야 필립은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가망 없는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라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된다. 52. 마우와 바이 세뮤얼 베켓. 몰로이는 1947년에 집필되어 1951년 파리의 미니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그 무렵 프랑스 비평가들로부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으로 불리는 사르트르 구토에 이어 가장 유망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는다. 이때부터 베케트라는 이름이 프랑스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지는데 주목할 점은 몰로이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베케트의 주된 관심사인 인생의 부조리함, 자아탐구, 언어의 한계, 글쓰기 자체의 문제들, 작가의 죽음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이야기는 실질적인 사건 전개 없이 끊임없이 우회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주인공 몰로이의 정체는 아주 불확실하며 그의 이름마저도 어머니 이름과 혼동되어 쓰인다. 시간과 공간은 우연에 내맡겨진 채로 무질서하게 저마다 떠다닌다. 실제 사건들은 환상으로 처리되거나 생략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인공 자신도 모른다. 꾸밈없는 일상 언어. 사형은 이따금 거치고 저속한 말들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진 몰로이는 이중구조로서 서로 거울이 미지의 역할을 하는 대칭 구성이다. 1부와 2부는 분리된 이야기이면서도 반복과 이중적인 이미지로 이어진다. 몰로이와 모랑 사이의 혼란은 상호 주체적 혼란이다. 몰로이는 모랑에 기억할 수 없는 남일 뿐이며 모랑의 정체는 몰로이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타인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인물들 사이의 이러한 변형 이미지들의 반복은 소설의 불확실함을 한층 강화한다. 51. Lonesome Dove Number 1 by Larry McMurtry. A love story, an adventure, and an epic of the frontier Larry McMurtry has Pulitzer Prize-winning classic Lonesome Dove. The third book in the Lonesome Dove tetralogy is the grandest novel ever written about the last defined wilderness of America. Journey to the dusty little Texas town of Lonesome Dove and meet an unforgettable assortment of heroes and outlaws, whores and ladies, Indians and settlers. Richly authentic, beautifully written, always dramatic, Lonesome Dove is a book
To make us laugh, we dream and remember. 50. The Heart is a Lonely Hunter by Carson McCullers. 20세기 미국 문단이 낳은 천재 작가 카슨 맥컬러스의 소설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수차례 뇌졸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던 그가 절망적인 손끝에서 피어올린 데뷔작으로 고독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의 외롭고 쓸쓸한 초상을 그려냈다. 어느 작은 소도시의 허름한 식당 뉴욕 카페를 배경으로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5사람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영화와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미국 남부 오지 한가운데의 작은 소도시. 이곳에 살고 있는 존 시모와 안토나플러스는 둘 다 벙어리에 귀머거리로 서로가 유일한 친구다. 호리호리하고 단정한 체격에 존 시모와 뚱뚱하고 지능이 다소 모자란 안토나플러스는 늘 팔짱을 끼고 함께 다닌다. 시모는 친구를 향해 언제나 두 손을 빠르게 놀리며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친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오로지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다 안토나플러스는 알 수 없는 병을 앓은 뒤 정신이 더욱 온전치 못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49.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by 셔우드 앤더슨. 셔우드 앤더슨 소설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와인즈버그를 배경으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막막하고 절실한 갈망과 그 좌절에서 오는 뼈저린 외로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낸 연작 단편집이다. 산업화 시대 인간의 고독과 환멸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정서를 앤더슨은 그로테스크라 이름 지었고 삶을 향한 깊은 갈망과 절망 사이에서 기묘하게 뒤틀린 그로테스크들을 통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그려보인다. 1919년 출간된 작품이지만 작품 속 인물들이 품은 주변자적 감수성과 깊은 페이소스는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는 광활한 옥수수밭으로 에워싸인 목가적인 곳인 동시에 철로가 놓여 도시라는 거대한 욕망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다.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욕망에 들떠 마을을 떠나려 하고 도시에서의 좌절된 꿈을 경험한 이들은 숨어들듯 다시 와인즈버그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 속 바로 그 순간 저마다 일생일대의 모험을 떠나려 한다. 48.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카미의 소설 페스트. 페스트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우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20세기 문학이 남긴 기념비적인 고전으로 꼽힌다. 무서운 전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된다. 인물들은 재앙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 보인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이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이야기한다. 47.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by Eric Maria Remarque.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쓴 반전소설로 가장 위대한 전쟁 문학으로 불리는 독일 작가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 장편소설이다. 작가의 제1차 대전 체험을 바탕으로 한 병사가 견뎌내는 전쟁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허황된 애국심에 들뜬 담임 선생의 권위로 반 친구들과 함께 입대한다. 전쟁 속에서 그저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 외에는 안중에 없는 기계로 변한 그들은 만일 평화가 온다고 해도 다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46. The Heart of the Matter by Graham Greene. 서아프리카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헨리 코비는 경건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국경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그가 경찰국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루이스는 굴욕감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끔찍한 기후에 짓눌려 있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좌절했으며 더 많은 특권층 장교들의 아내들에 의해 경시되고 있는 루이스는 이곳을 탈출하고자 한다. 그녀의 불행에 책임을 느낀 헨리는 루이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암거래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그의 더 나은 판단에 반대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솔함일 뿐이지만 헨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 타협이 그를 협박, 간통, 그리고 살인의 거미줄로 이끌면서 은총에서 빠른 하락을 촉발시킨다. 45. Of Mice and Men by John Steinbeck. 생쥐와 인간은 1937년 출판된 중편으로 스타인백은 이 작품으로 일량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다. 원래 도서 추천 클럽에 의해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고 그해 연말까지 15만 권이나 팔려 스타인백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생쥐와 인간은 희곡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서 각 장 첫머리는 희곡에서의 배경 설명 역할을 한다. 또한 대화가 주를 이루고 설명적, 진술은 가급적 배제되어 있다. 스타인백은 애초에 이 작품의 극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져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생쥐와 인간에서 스타인백은 이야기의 시간을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4일간으로 한정하고 또 장소를 설리너스 강가와 농장으로 한정한 채 설명적 진술을 배제하고 정경 묘사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외면 묘사로만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얼핏 단순 담백해 보이는 그 행간에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반되는 조지와 렌이라는 두 이주노동자의 우정과 애환 낙원에 대한 희망과 좌절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저절로 배어나와 어느새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특히 결말부의 조지의 사소하고 평범한 동작과 대사에서 그의 서글픈 심정이 절절하게 배어나와 심금을 울린다. 44. The Old Man and the Sea. 바이어스 해밍웨이. 대작가 해밍웨이의 감동에 역작 노인과 바다. 쿠바. 영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를 해밍웨이 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그려낸 작품이다. 불운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한 늙은 어부가 보여주는 장엄하고 영웅적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행위가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이 작품은 출간 이듬해인 1953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에는 작가에게 주어지는 노벨문학상에서 이례적으로 작품인 노인과 바다가 언급되며 해밍웨이에게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43. The Power and the Glory. by Graham Greene. 사제라면 결혼을 하거나 총살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군사. 혁명 시절의 멕시코에서 범법자와 동망자의 삶을 선택한 위스키 사제의 인생을 따라간다. 누군가에게는 세례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당하면서 끝없이 쫓기는 위스키 사제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인의 순교담과는 잔인할 정도로 다르다. 아울러 위스키 사제의 고독은 사생활을 낳고 만다. 타락한 삶에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열매인 딸을 열렬히 그리워하며 번민하던 위스키 사제는 자신을 쫓는 어둠을 향해 걸어갔다. 위스키 사제가 어둠을 향해 걸어간 이유에 대한 물음은 우리를 향한다. 42.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by Douglas Adams. 광대한 은하계를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우주 히치하이커들의 기상천외한 모험담을 보여주는 이 책은 기발하고 유쾌한 상상력, 엉뚱하고 황당한 장치와 대화들 과장된 캐릭터, 상식과 형식을 파괴하는 자유로움, 진지한 주제들을 사소한 농담처럼 희화화하는 익살스런 유머를 끊임없이 쏟아낸다. 그러나 폭죽처럼 자결하는 농담과 익살이 카니발 속에서 정신없이 웃다 보면 어느새 삶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마주하게 된다. 코미디와 사이언스 픽션을 합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애덤스의 발상에서 시작된 이 시리즈는 드라마, 책, 음반, 컴퓨터 게임, CD, 연극 등 온갖 장르로 진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팬덤을 형성해왔다. 41.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y James Joyce. 이 작품은 실험적인 기법의 사용, 감각적 현실 파악 방식으로 인해 서구 모더니즘 사상을 대변하고 현대 소설의 형식적 전통을 선도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이 소설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른바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형상 완벽한 3인칭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본격적으로 구사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설 도처에서 스티븐의 의식 세계는 이 현대적 기법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표출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뒤이어 나온 조이스의 문제작 율리시스 속에서 본격적으로 구사되고 있다. 또 이 작품은 유년기에서 대학 시절에 이르는 동안 주인공이 겪는 지적, 종교적, 예술적 부딪힘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각 사건들의 연관은 흩어져 있는 수천 조각의 퍼즐처럼 나타난다. 40. If on a Winter as Night a Traveler by Italo Calvino. 어느 겨울밤 한 여행자가는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이야기, 세계를 탐험하는 소설가와 독자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각기 다른 등장인물과 줄거리, 배경을 지닌 10명의 작가가 쓴 10편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독자의 남녀 2명이 읽어나가고 어느 순간 두 사람도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며 점점 서로에게 이끌리기 시작한다는 기발한 설정이 이 시대의 소설을 쓰고 읽는 행위의 의미를 짚어보고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39.
원후 오브 더 카쿠 에스나스 바이켄 캐시 한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자 환자 맥머피가 등장한다. 맥머피는 노동형을 선고받고 작업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동에 위탁되었다. 맥머피는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특히 수간호사가 환자들을 교묘히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유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며 격분한다. 38. Ulysses by James Joyce 1904년 6월 16일 하루의 기록을 담은 작품 율리시스는 평범한 광고회사 외판원이자 집안의 가장인 리오폴드 블룸과 그의 아내 몰리 블룸 그리고 한 젊은 예술가 스티븐 데덜러스의 일상 속 의식의 방황을 다룬다. 현대인을 각기 대변하는 새 사람을 통해 현대 문명의 총체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7. Gravity Rainbow by Thomas Pynchon 현대 세계문학의 거장 토마스 핀천의 작품 중력의 무지개 세트.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얼굴과 경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천재작가 토마스 핀천은 이 작품으로 전미도 서상을 수상했지만 수상식장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다. 1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소설은 현실을 자유롭게 해석함으로써 상징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해냈다. 유럽 대륙 어딘가에서 영국을 향해 날아오는 독일군의 로켓 V와 V3. 이 죽음의 공포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을 유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인간은 미군 중의 슬롯으로 뿐이다. 황당한 것은 V가 발사될 때 그의 물건도 동시에 발기하는 현상 때문에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가 이렇게 된 이유를 유럽 전역 그리고 19세기부터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넘나들며 과학과 기술과 학문, 산업과 대학 사이의 유착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그것이 정점으로서의 미국의 과학기술 문명의 뿌리를 탐구한다. 35. Five Women by Rob Luzo 1880년에 오스트리아의 클라겐푸르트에서 태어나 1908년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에른스트 마에 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용한 베로니카의 유혹 등 6편의 단편소설 열광하는 디오니소스인들 등 2편이 희곡 작품을 발표하였다. 1906년에 출판된 생드 케어레스 혼란이 그의 처녀작이었으며 특성 없는 남자가 그의 유작이 되었다. 1942년에 스위스에서 망명 작가로 사망하였다. 무질이라는 오스트리아 작가가 왜 게르만 문학의 프루스트라고 생각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35. As I Lay Dying by William Faulkner 이 작품은 15명의 등장인물과 59개의 독백 실험정신으로 완성한 소설이다. 죽은 어머니를 묻기 위해 관을 끌고 더운 여름날 40마일이 넘는 길을 돌아가는 부조리한 여정을 담은 이야기. 인류 문학의 최대의 화두인 죽음의 문제를 다뤘다. 등장인물 59개의 장을 15명에 내면 독백으로만 구성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장마다 다양한 서술 기법이 동원되었다. 겉으로는 단조롭고 투박한 인물의 언행 이면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의식의 흐름 기법, 상투성에서 벗어난 고도의 상징과 은유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주제를 확장하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가난한 농부 앤스 번드런의 아내이자 5남매의 어머니인 에디는 중병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에디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방관하다시피 하고 바다들 계시는 알아놓은 어머니의 창밖 앞마당에서 장례의 슬관을 미리 만드는 데에만 몰두한다. 34. Higgins by Jorge Luis Borges 아르헨티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집 픽션들 1941년에 발표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과 1944년에 발표한 기교들에 수록된 17편이 단편을 모은 책이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움베르트 에코 등 현대 지성사의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보르헤스의 세계관과 미학을 드러낸 대표작이다. 또한 일생 동안 장편 소설을 한 편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단편 전문 작가 보르헤스의 문학적 정수를 볼 수 있다. 허구를 주제로 한 단편들은 가상과 실제, 기억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경하고 낯선 풍경을 보여준다. 더 호비, IJ, R, 톨킨, 불평불만 난쟁이들과 소심한 호빗, 빌보의 위험천만 모험 이야기. 호빗,
반지의 제왕의 서막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자 판타지 문학의 제2 알. 톨킨이 창조한 신화적 세계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다. 반지의 제왕의 등장인물인 빌보가 반지를 얻게 되는 과정, 골룸과의 만남 등이 이 작품에 그려져 있다. 간날프, 소림과 난쟁이들, 엘론드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한다. 절대 반지의 출현, 그리고 불평불만 난쟁이들과 소심한 빌보의 유쾌한 모험담이 펼쳐진다.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호빗 빌보의 집에 어느 날 난쟁이들과 간달프가 찾아온다. 그들은 무서운 영, 스마우그가 지키고 있는 보물을 찾아 떠나자고 하고 그때부터 빌보의 험난한 모험이 시작된다. 32. 더서 날소 리세스 바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 현대문학의 개척자라 불리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32. 더 선할 수 리세스 바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 현대 32. The Sun Also Rises by Ernest Hemingway. 미국 현대 문학의 개척자라 불리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해밍웨이가 27살 때 완성한 첫 장편 소설로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배경으로 방황하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깨져버린 이전까지의 도덕과 윤리, 전쟁에 대한 환멸, 삶의 방향상실 등 해밍웨이는 자신과 주변인들이 겪었던 혼돈과 방황을 이 소설 속에 담아냈다. 이른 세대의 정신적 불모와 무기력 시대적 불안과 상실감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 작품은 당시 미국 문단과 사회의 충격을 안겨주었고 해밍웨이는 미국 문단을 이끌어갈 젊은 작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31.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Blade Runner No. 1 by Philip K. Dick.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을 꾸는가는 필립 K. 딕의 작품들 중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SF 소설의 정수를 알 수 있다. 핵전쟁 이후 지구가 황폐해지자 식민 행성이 개척되고 인간과 유사한 로봇 안드로이드를 제작하는 수준으로 발전된 과학 문명을 배경으로 한다. 최종 세계대전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뒤덮여 불모지가 된 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성으로 이주하여 일종의 로봇 노예인 안드로이드를 부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로 도주해온 안드로이드를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인 릭데카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개별자로서 행위하고 강렬한 생애 의지를 지닌 안드로이드들을 만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The Little Lord Chandos Letter and Other Writings by Hugo von Hofmannsthal. 패스트 시대 파리에서 온 한 귀족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와 하룻밤 정열을 나누고 기병 중사는 전쟁터에서 그의 두 배를 만나고 고아가 된 남자는 각각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네 명의 하인과 함께 세상을 떠난다. 호프만 스탈이 쓴 모든 글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제목 이야기인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보낸 허구적인 편지인데 챈더스 경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편지는 호프만 스탈의 시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방향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규정하는 믿음과 언어의 심리적 위기를 포착했다. 29. The Master and Margarita by Mikhail Bulgakov. 거장과 마르가리타계의 심장은 기괴하고 풍자적인 기법으로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연 작가 미하일 불가코프의 작품이 수록된 책이다.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공상과학소설, 미스터리 만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매력이 뒤섞인 초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장편소설이다. 기괴한 사건, 마술사 그리스도, 죽음의 속내와 같은 이미지가 하나하나 겹쳐지며 소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차고의 세계가 드러난다. 개의 심장은 사이비 과학에 대한 희극적이고 통렬한 풍자소설이다. 28. 너지아 by Jean-Paul Sartre. 구토는 사르트르가 그의 철학적 사유와 체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인공 앙투안 로캉탱은 고독한 사람의 전형이다. 연금생활자만큼의 돈은 가지고 있지만 섬겨야 할 상관도 안 해도 자식도 없는 낙오자다. 그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물수제비 놀이를 하려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는 순간에 모종의 불쾌감을 느끼고 후일. 그때의 느낌을 구토로 명명한다. 삶에서 그 어떤 존재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쓸데없이 남아도는 존재로서의 실존을 자각하는 순간 구토를 시작한 로캉탱은 철학교사로 생활하며 작가적 명성을 열망하던 사르트르의 분신이다. 사르트르는
주인공 로캉팅의 예리한 관찰을 통해 과거의 축적한 지식과 영광에 안주하는 지식인의 자기기만 소시민적 권태와 부르주아의 위선, 나아가 무의미한 대화들만 주고받는 모든 인간의 비진정성을 드러낸다. 27. The Godspeed Game by Hermann Hesse. 카스탈리엔이라는 미래의 이상향에서 2400년경에 씌워졌다는 설정을 해놓고 이보다 약 200년 전에 존재하였던 카스탈리엔의 유의명인 크네이트를 회상하며 서술하는 형식을 취한 정신문화사적 미래 소설이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불리고 가공할 만한 정신의 황폐를 초래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당신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 교양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적인 이상향이 건설되고 이곳 학교에서는 유리할 유의라는 고래의 온갖 학예의 정화를 종합한 영재교육이 실시된다. 이 유의는 문화의 전체 내용과 가치를 지닌 유의이며 인류가 학문과 예술의 각 분야에서 획득한 일체의 가치를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듯이 다루는 종합예술이다. 얼핏 보기에 이 작품은 초시대적인 가공의 이야기 같지만 20세기 문화에 대한 비판과 해세가 도달한 최고의 지성이 잘 나타나 있다. 편제된 물질적 풍요로 인한 가속적 향락의 추구가 우리 정신문화를 압살해가는 현대야말로 이 작품에 나타난 참된 가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이다. 26. The Handmaid's Tale by Margaret Atwood. 마거릿 애트우드가 1985년 발표한 장편소설 시녀 이야기. 2017년 미국 허우 채널을 통해 핸드메이즈 테일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새롭게 선보이며 또다시 주목받은 작품으로 여성을 오직 자궁이라는 생식기관을 가진 도구로만 본다는 설정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마거릿 애트우드를 인력 화제 작가로 급부상시켰다. 출간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오늘날에 와서는 성과 가부장적 권력이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저자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인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21세기 중반 전지구적인 전쟁과 환경오염, 각종 성질환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미국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다. 이때를 틈타 가부장제와 성경을 근본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 길리아드가 일어나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한다. 특히 여성들을 여러 계급으로 분류하여 교묘하게 통제하고 착취하는데 이에 평화롭게 살던 여인 오프브레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름과 가족을 뺏긴 채 사령관의 시녀가 되어 삼엄한 감시 속에 그의 아이를 수태하도록 강요받는다. 25. Slaughterhouse Five by Kurt Vonnegut Jr. 풍자와 블랙 유머로 무장한 휴머니스트 보니것의 웃음으로 절망에 맞서는 방법. 부조리와 모순의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반전소설 제오도살장. 드레스덴 폭격을 소재로 한 커트 보니것의 대표작. 주인공 빌리 피그림은 시간과 시간 사이를 떠돌며 여행한다. 제2차 세계대전 벌지 전때의 독일군 전선 후방으로 포탄이 쏟아지는 드레스덴의 도살장으로 트랄파마도 행성의 동물원으로 뉴스가 넘치는 뉴욕으로 수소폭탄 공격을 받았다 재건된 시카고로 유쾌하고 황당한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비관론과 허무주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희망 오직 보니것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반전소설이다. 24. Sword of the Greek by Nikos Kazantzakis. 레타 태생의 유한 지식층에 속하는 사색적 인물인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적 사고와 감성을 지닌 야성적이자 현실적인 인물 조르바 사이렌이라 불리기도 하는 여인숙주인 마담 우르탕스 여성적 육감과 정감을 대표하는 과부 사오 오멜리나 등이 등장하는 작품. 조르바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내레이터와 함께 크레타에 가서 내레이터의 라일라이트 광산에서 일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 두 남자는 더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해설자는 지성적이고 겸손하며 내성적이다. 조르바는 자유롭고 기계가 있으며 예의범절의 고삐를 넘어서는 사람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나레이터의 가장 큰 친구이자 영감이 되어 그가 삶의 기쁨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3. In Cold Blood by Truman Capote. 트루먼 커포티의 범죄 소설인 콜드 블러드. 오드리 헵번 주연이 동명 영화로 만들어져 유명해진 티파니에서 아침을 쓴 작가 트루먼 커포티의 작품이다. 캔자스 올건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살인 사건을 수년간 조사한 끝에 완성해 발표한 이 작품은 논픽션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인 캔자스 올건 마을.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된 일가족 4명과 그들을 살해하도록 운명지어진 2명이 아웃사이더의 이야기다. 두 살인자의 삶과 내 가족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범죄의 생생함과 인간의 연약한 내면을 파헤친
숙명적 사건에서 드러낸 인간의 절망과 구원에 관한 비극적 서사시. 22. A Proper Life by Anthony Burgess. 비행 청소년 알렉스는 성과 물질 그리고 유의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도, 마약, 강도, 폭력과 강간 등 극단적 행위를 일삼다가 패거리의 배신으로 범죄 현장에서 잡힌다. 이야기의 후반부는 무거운 죄질 때문에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알렉스가 교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교도 방식 루도비코 요법의 실험 대상에 자원하는 내용을 다룬다. 저자에 의하면 루도비코 요법이란 조건반사 원리에 바탕을 둔 세뇌 훈련이다. 저자는 알렉스가 보여주는 폭력적 자유와 육체적, 정신적 태엽 장치를 통해 개개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적 음모를 대치시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조건 긍정할 때 그 속에 도사린 위험하고 음울한 세계를 보여주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제거된 인간은 태엽 달린 오렌지처럼 수동적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21. Lord of the Flies by William Golding. 어린 소년들의 모험담을 통해 인간 본성의 결함에서 사회, 결함의 근원을 찾아내는 1983년 노벨상 수상 작가의 대표작 파리대왕. 핵전쟁이 벌어진 위기 상황에서 한때의 영국 소년들이 후송되던 중 무인도에 불시착한다.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소년들의 삶과 죽음,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인간 본성의 결함에서 사회 결함의 근원을 나타낸 소설이다. 일반적인 불안의 풍토 속에서 구상된 모험담으로 우화와 알레고리 차원을 지닌 작품으로 폭발적인 호소력을 발휘한 소설이다. Tony Bernalian or the Evening Redness in the West by Cormac McCarthy. 미국 현대문학의 4대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코맥 메카시의 소설 핏빛 자오선, 서부의 묵시록으로도 불리는 이 소설은 코맥 메카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묵시록적 세계관이 시원이자 문체와 분위기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이름 없는 소년이 지옥 같은 세계로 들어가서 겪게 되는 30여 년의 삶을 처량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은 1850년대 미국 서부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해 보여준다. 그 시대에 다른 이주민들처럼 소년은 정처 없이 방황하며 약탈과 살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의 서부지대를 지나간다. 작가는 소년의 시선을 통해 인간 내면에 숨겨진 잔혹함과 폭력성을 파헤치고 삶과 죽음, 도덕과 전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도한다. 19. Damien Digesik von Emilsen Krieg Jujun by Jimenez. 20세기 독일 문학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헤르만 헤세일 것이다. 내면의 탐구자이자 자아, 성찰의 대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휴머니즘을 지향하며 고뇌하는 청춘과 자연에 대한 동경, 인간의 양면성 등을 작품에 담았다. 목사인 부친과 선교사의 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는 회고적이며 서정성이 강한 신낭만주의적 경향의 작가로 출발했으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깊이 있고 내면적인 사고를 갖게 돼 증오보다 사랑, 전쟁보다 평화가 더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이 작품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삶의 궁극적 의미가 담겨 있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지성과 관능, 각성과 도취 등 두 가지의 대립적인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싱클레어와 두 세계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데미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 고독하게 모색하고 지치도록 갈망하는 청춘의 고뇌를 그려보인다. 18. Notebooks of Mordlord's Bridge by Rainer Maria Rilke.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바라본 릴케의 유일한 장편소설 말테의 수기. 작가 지망생인 28살의 덴마크 청년 말테는 화려한 문화의 중심지 파리에 오지만 오히려 곳곳에 가득한 죽음과 불안의 냄새를 맡는다. 지독한 가난과 소외, 죽음마저 규격화된 도시, 비정함. 그는 예민한 감성으로 대도시의 허상을 기록하는 한편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깊이 침잠에 들어가 실존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철저한 고독을 깨달아간다. 저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삶의 내면을 깊이 응시해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20세기 최고의 작가. 1875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릴케가 태어나기 전 죽은 딸을 잊지 못해 7살까지 그에게 여자아이의 옷을 입혀 길렀다. 1886년 아버지 권위로 육군 유년실과 학교에 입학하고 이어서 육군 고등실과 학교에 진학했으나
자신과 맞지 않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891년에 그만두었다. 릴케는 암울했던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 17. The Man Without Qualities by Robert Musil. 독특한 사유가 돋보이는 로베르트 무질의 소설 특성 없는 남자 제한권.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조이스의 유이시즈와 함께 20세기 모더니즘의 3대 걸작으로 꼽히고 세계 문명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작가의 생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완성 작품은 사유, 소설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심리학과 과학철학, 생철학을 비롯해 궁극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반유대주의 등 학문과 사상에 대한 성찰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저 박식함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물과 사회적 조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또한 평행운동이라는 애국주의 운동을 소재로 유럽의 정신과 영혼이 빠진 함정을 파헤쳤다. 16. Journey to the End of the Night by Louis Ferdinand. 프랑스의 의사이자 작가 루이 페르디낭 셀린느의 문제적 데뷔작 밤 끝으로의 여행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라는 밤의 시간을 대회하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전례 없는 스타일로 그려낸 이 충격적인 데뷔작 덕분에 저자는 20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주인공 바르다미와 로뱅숭이 수레하고 있는 전쟁, 아프리카 식민지, 미국 뉴욕이나 디트로이트, 파리, 근교의 빈민촌 등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모든 인간에게 씌워진 삶이라는 현실이 구원의 비전 같은 것은 없는 억압과 부조리의 비참한 굴레이며 혹독한 고난의 연속임을 보인다. 전쟁과 식민지를 제국주의의 심장부, 일선에서 경험하고 뒤늦게 학업을 마친 후 의사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실존적 경험이 풍성하게 투영된 이 작품에서 그는 각종 비속어를 포함 당대 프랑스의 농촌과 도시의 뒷골목, 시장 바닥에서 건져올린 날것의 언어를 거침없이 활용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여 후대의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5. The Catcher in the Rye by J. D. Salinger. 호밀밭의 파수꾼은 거침없는 언어와 사회성 짙은 소재로 출간 즉시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된 명작. 이 책에서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또 한 번 퇴학을 당해 집에 돌아오기까지 겪는 며칠간의 일들이 독백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에 눈 떠가는 소년의 눈으로 본 세상과 인간, 조건에 대한 예민한 성찰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인간 존재를 특징 짓는 공허함과 소외를 애써 무시하는 사회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콜필드가 어른의 사회를 위선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痛과 의례이다. 이 작품은 콜필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억압된 목소리를 느낄 수 있기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하다. 콜필드는 결국 이 세상이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뒤덮여 있다고 절규하면서 미쳐가지만 저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야말로 미쳐가는 게 아닐까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14. Fahrenheit 451 by Ray Bradbury.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정보만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사람들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가까운 미래.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독서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책을 불태우는 것이 직업인 방화수가의 몬테그는 아무런 의문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어느 날 생동감 넘치는 옆집 소녀 클라리세를 만나면서 몬테그는 자신의 삶이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던 중 클라리세가 갑자기 실종되고 몬테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하는데 이 소설의 제목인 화씨 450일은 책이 불타는 온도를 상징한다. 출간된 지 60년이 넘은 소설이지만 그 속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스미디어에 중독되어 살아가면서 독서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멈춘 현재의 젊은 세대에 대한 경고를 전해준다. 또한 개성적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13. The Trial by Franz Kafka. 인간의 원죄의식과 존재 상실의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프란츠 카프카 대표작.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습을 파헤친 작품으로 평균적인 근대 시민의 실체를 자각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제프 K는 어느 날 갑자기 기소당한다. 그러나 무슨 죄로 기소당했는지, 그를 단죄하는 사람은 누군지,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는 체포되었는데도 구금되지는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치 그의 소송은 다른 사람들이나 그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소송은 차츰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빠져나갈 길은 없다. 소송은 그의
의식을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다. 인간이란 죽음의 선고가 유예된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K의 경우가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12. Catch-22 by Joseph Heller. 미국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 캐치-22 제도권. 1961년에 출간된 조지프 헬러의 데뷔작으로 작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파격적인 구성과 독특한 풍자어법으로 전통적인 소설의 형태를 바꾼 포스트모더니즘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타임이 선정한 현대 100대 영문 소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지중해 연안에 주둔 중인 비행 중대 대위 요사리하는 무의미한 전쟁에 지쳐 제대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지만 언제나 캐치-22에 발목을 잡힌다. 캐치-22는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아는 미치광이는 미치광이가 아니므로 제대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절대적인 위력을 행사하는 조항이다. 희극적인 장면들이 웃음을 유발하면서 이어지는 가운데 요사리안과 동료들은 갖은 소동을 벌이며 부조리한 상황에 저항한다. 하지만 완전 무결한 조항인 캐치-22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희극적으로 보였던 상황 이면에 숨겨진 비극성을 서서히 드러낸다. 이 소설은 세계대전이라는 배경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전쟁의 비극성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유쾌하고 신랄한 블레의 유머 속에 실존의 부조리를 담아내었다. 11. Animal Farm.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혁명을 이루고 이상 사회를 건설한 동물 공동체가 변질되는 모습을 통해 구소련의 역사를 재현하며 스탈린 독재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작중 여러 등장인물 중 인간주의인 존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를 혁명을 호소하는 늙은 메이저는 마르크스를 독재자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나폴레옹에게 축출당하는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상징한다. 또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학살과 외양간 전투 역시 각기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과 연합군, 침공 등으로 연결된다. 혁명이 성공한 후에 어떻게 변질되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핍박하는지를 면밀히 그린 이유와는 특정한 시대에만 한정되어 읽히지 않는다. 이 작품은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 때부터 벌어진 독재를 함축적인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려내어 지금까지도 유효한 풍자를 담고 있으며 그렇기에 조지 오웰이 지닌 사회비판적 문학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10. The Book of Despair by Fernando Pessoa. 불안에서는 포르투갈의 국민작가로 추앙받는 페르난도 페소아가 쓴 지상에서 가장 슬픈 책으로 에세이 48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흔히 명예, 성공, 편리함, 소음과 번잡함 등이 인정받는 현 시대에 페소아는 그와 정반대되는 어둠, 모호함, 실패, 곤경, 침묵 등을 노래한다. 포르투갈의 도시 리스본, 특히 도라도레스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곳 사람들, 그곳 풍경, 그곳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펼쳐 보인다. 480여 편에 이르는 각각의 글들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 삶과 죽음, 내면의 심리와 외부 세계와 같은 근원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아의 비밀에 대한 질문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테마이다. 차분하고 섬세하고 치밀하면서도 치열하게까지 느껴지는 페소아의 글들을 통해 고뇌하는 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9. The Grapes of Wrath by John Steinbeck. 분노의 포도 1939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미국 중서부 농촌 지역이 붕괴하면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조드 일가의 고된 피난길,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이들이 겪는 차별과 굶주림, 대지주들의 횡포,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등을 그린 소설로 자본주의, 모순과 비정함, 잘못된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과정,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함께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탁월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8. 롤리타 by Vladimir Nabokov. 롤리타 신드롬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작품 롤리타. 1955년 출간된 이 소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후 50년 동안 5천만 권 이상이 팔린 세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처음에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작가가 곳곳에 숨겨놓은 수많은 은유와 상징들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들이 밝혀지며 문학적으로 재평가되었다.
12살 소녀를 향한 중년 남자의 사랑과 욕망을 아름답고 시적인 문체로 그려냈다. 13살 때 처음 사랑한 여자친구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험버든 20년 넘게 그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후유증으로 민폐시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에게 이끌린다. 어느 여름날 37살이 험버튼은 치명적인 매력과 마력을 지닌 12살 소녀 롤리타를 만난다. 그는 롤리타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되어 함께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사랑을 나눈다. 7. 스테펜워프 바이 헤미네스. 하리 할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낯선 감정을 느끼며 고독한 방황을 하는 자신을 황야의 일이라고 부른다. 현대 문명과 기술 발전의 혐오감을 느끼는 그는 시민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살며 삶의 유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그런 그가 우연히 검은 독수리라는 술집에서 미모의 여인 헤르미네를 만나게 되고 춤추는 사람과 술 마시는 사람이 뒤섞인 낯선 공간에서 그들은 운명적으로 끌린다. 헤르미네는 폭스트롯과 보스턴 춤 등을 가르쳐주며 그동안 경험한 적 없는 낯선 세계로 하루를 이끌어준다. 6.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개츠비는 근본을 알 수 없는 벼락부자이며 데이지는 남자보다는 영국제 셔츠를 더 사랑하는 나약하고 철없는 여자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골프 선수 조던 베이커는 약삭빠른 거짓말쟁이다. 화자 리게에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인물들의 모습과 간극은 이 소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다. 속물적이고 통속적인 존재들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살아 숨쉬는 책이다. 당대 미국을 지배한 계급적 모순과 부에 대한 동경, 신생 강대국의 물질주의가 가져온 화려한 연락이 있다. 무가치한 존재를 무모하게 사랑하고 의연하게 실패를 받아들이며 여전히 그 상상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 개츠비.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자극하는 물질주의 시대를 멋들어지게 묘사하면서도 그 꿈의 이면에 감춰진 환멸과 절망을 폭로했으며 동시에 인간 본원의 순수를 이야기를 한 작가 피츠제럴드. 두 사람의 삶에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있으며 자조의 기운이 스며 있다. 5. The Stranger by Albert Camus.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평범한 시민 메르소의 비극. 1942년에 이방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카미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젊은 무명 작가에 불과했다. 낯선 인물과 독창적 형식으로 현대 프랑스 문단에 이방인처럼 나타난 이 소설은 출간 이후 한순간도 프랑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는 걸작이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정신적인 공허를 경험한 당대 독자들에게 카미는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메르소라는 인물을 통해 관습과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성을 제시한다. 1945년에 사르트르는 이 작품의 가치를 꿰뚫어보며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말을 남겼다. 카미의 어둡고도 순수한 작품 속에서 미래 프랑스 문학의 주된 특징들을 식별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어떤 고전적인 문학을 약속한다. 그 문학은 아무런 환상도 주지 않지만 인간성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가혹하지만 불필요한 폭력은 배제하는 열정적이지만 절제된 문학이다. 현실에서 소외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마주하는 실존의 체험은 역설적으로 억압적인 현실의 모순을 보여준다. 카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마저 품어주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고 지향해야 할 진정 자유로운 세상임을 메르소가 마주한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4. 100 Years of Solitude by Gabriel Garcia Marquez.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대표 장편소설 100년 동안의 고도로 198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중남미 문학의 특징인 마술적 리얼리즘의 원조격인 소설로 평가받는다. 마을에서 도시로 팽창하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간 마콘도를 무대로 한 집안의 100년에 걸친 역사와 기이한 자녀를 에워싸고 일어나는 이야기를 엮은 작품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복합적인 인종, 문화, 역사적 전통과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사회 구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마콘도는 이미 미친 듯한 성난 폭풍 때문에 먼지나 기와장이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우렐리아. 너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시시각각 수수께끼를 풀어나간다. 3. 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 노화도 겪지 않고 책임도 도덕도 없이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정신적인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쾌락과 만족감뿐이다. 정해진 노동 시간 이외에는 단순한 자극으로만 이루어진 오락들로 꽉 짜여 있으며 혹 나쁜 기분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항상 소마서머라는 가상의 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마약과도 같은 소마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고할 능력을 빼앗는다. 때문에 이 완벽한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다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세계와 격리된 원시 지역에서 배신해 살고 있던 야만인 존이 우연히 이곳에 초대받는다. 그는 처음 보는 고도의 과학 문명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에 감탄하지만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통제받으며 조작된 행복에 길들여진 백지와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점차 환멸을 느낀다. 결국 그는 문명에 이 킬킬러 마킹걸 by Harper Lee. 이 작품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주 가운데 하나인 남부 엘라바마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젊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한 흑인 청년을 백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 속 화자인 6살 소녀 스카웃의 눈으로 작품의 핵심이 되는 사건을 관찰하며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피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그리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유지가 되는 미국 남부 사회 어른들의 편견에 대한 비판과 타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사유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1984 by George Orwell. 1984는 예리한 사회의식과 냉소적 풍자정신이 빛나는 조지 오웰의 대표적인 소설로 현재 사회에도 유의미하다. 1947년에 쓴 미래소설이지만 당시보다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오늘날 오웰의 작품이 보내는 경고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이 책은 언어와 역사가 철저히 통제되고 성본능은 오직 당에 충성할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억압되며 회기라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인간의 존엄상과 절과 박탈된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노인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파멸해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4년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3대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 3대 강국은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그것은 국경 부근에서의 소규모 분쟁일 뿐이고 이는 국내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